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는 좀 따뜻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기는 안 걸리셨습니까? 네, 저는 감기가 꽤 안 걸리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지금 한 6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감기 안 어허. 걸린 지. 원래 한 2달에 한 번씩 걸리는 운동을 스타일인데 합니까? 요즘 그래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아니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제가 다니는 이제 네. 체육관의 대표님이 매일 나오라고 하시는데 매일은 못하죠. 이게 음악회 전날은 이제 너무 열심히 운동하면 이제 좀 몸이 힘드니까 못 가고 핑계죠. 음악회 끝나면 피곤해서 못 가고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그러면 체육관이라면 헬스장입니까? 저는 크로스핏 체육관입니다. 아우, 약간 격렬한 운동을 하시는군요. 아니 그게 다른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가량 합니까? 1시간 한 거의 50분 55분 하는 스트레이트로? 것 같아요. 네. 대단한 체력인데요. 1시간 동안 계속 제가 거의 꼴찌예요 기록은. 그런데 아. 그냥 좀 스트레스 해소로 다니고 있어요. 그렇군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제 한국 초연의 푸치니하고 멜랑콜리 좀 궁금한데 관객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어제 더 하우스 콘서트에서 제가 푸치니 가곡 전곡 연주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 거의 모든 곡이 한국 초연이었고 멜랑콜리는 특히 우리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제 되게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 곡을 이제 음악가가 구애하는 마음으로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관객들은 잘 이해를 했나요? 그래도 네. 이 푸치니의 음악이 낯설지만 그렇게 멜로디가 어렵지 않잖아요. 딱 들으면 우리 모두가 좋아할 만한 사랑스러운 멜로디이기 때문에 좋아하셨던 것 같고 또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객들 반응이 굉장히 따뜻하셨어요. 지금 제가 예리하게 보니까 네. 살짝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원하는 반응이 안 나와서 상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어제 반응 되게 좋았고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 또 찾아오셔서 저는 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문득 관객이 한 5분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음악회를 준비했는데 그런데 이제 거의 공간을 가득 채워주셔서 되게 감사했고 어떤 작곡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실 그 작곡가의 유명한 작품들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작품들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 작곡가의 삶의 조각을 맞출 때 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군요. 네. 그 더하우스 콘서트 몇 석 정도 되죠? 더 하우스 콘서트가 모르겠어요. 최대로 들어올 때는 그래도 한 150분 정도 들어오는 것 같고 몇 석을 오픈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우스 콘서트인데도 불구하고 좌석이 꽤 되네요. 그렇죠. 지금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술가의 집 공간이 그렇게 작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어떤 곡입니까? 오늘 곡은 러시아의 작곡가 보로딘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곡 보로딘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인데 자, 이 역시 아주 익숙한 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로딘의 작품 중에서 또 특별히 이 곡을 가져온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목에서도 굉장히 처음 매료가 됐어요. 네.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중앙아시아라고 생각하면 러시아 밑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왠지 처음에 이 곡을 저도 제목만 들었을 때는 왠지 들었을 때 지금의 우리나라 날씨와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곡을 조사하고 또 감상하고 악보를 보았을 때는 제 생각과 조금 더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뭔가 이 제목과 음악을 한번 매치시켜 보시는 재미가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를 작곡한 보로딘은 어떤 작곡가입니까? 보로딘이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알렉산더 보로딘인데요. 네. 1833년에 태어났습니다. 러시아에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모임이 있어요. 러시아 5인조라고 있는데 이 러시아 5인조 중 한 명이었고요. 화학자이면서 의사였고 대학 교수였으며 작곡가였습니다.
화학자요. 네, 그래서 보로딘 어. 반응이라는 그런 과학자로서의 업적을 남긴 인물인데요. 작곡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정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다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에서 작곡에만 전념할 수는 뭐 폭탄 만드나요? 없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요일이나 휴가 때만 작곡을 할 수 있었고 보로디는 스스로를 일요일의 작곡가라고 불렀다고 해요.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죠. 와, 그렇군요. 이 보로딘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지아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서자였기 때문에 복잡한 호적 관계로 고생을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똑똑했다고 하고 음악의 재능을 나타내면서 9살에 벌써 폴카를 작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3세 무렵에는 플루트와 피아노, 첼로 등을 정식으로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17세에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대에 다니면서 독학으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대 성적이 좋아서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네. 의대 교수로. 네. 그리고 잘 나가는 화학자였던 이 보로디는 혼자서 계속 작곡을 하면서 지내고 30세가 돼서 발라키레프,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죠. 발라키레프에게 작곡을 정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의사, 네, 그리고 의사 교수, 교수, 그리고 화학자, 화학자. 그리고 주말 작곡가. 맞죠? 그리고 집은 잘 살고. 집은 너무나 부자지만 하지만 그 가업이나 가문을 이어야 할 책임이 없는 이제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좀 짜증나네요. 아니 이런 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으셨나 봐요. 와, 의사의 화학자의 아니, 작곡가의. 근데 요즘 보니까 가끔씩 막 과학 고등학교 나오시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MIT 다니다가 갑자기 버클리에 가서 음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로딘이 선구자급이 아니셨나 싶어요. 저는 근데 물론 제가 보로딘을 폄훼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좀 속상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음악가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버클리를 나왔던 뭐 줄리어드를 나왔던 베르디 음악을 나왔던 다니다가 네. 내가 의사해야지 하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사, 여기 지금 보로딘도 의사하면서 화학자면서 주말에만 작곡해야지 하고 작곡가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해야 됩니까? 그래도 작품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작품성으로서 바라볼. 그런데 정윤 교수님도 네. 정윤 교수님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음악가이면서도 또 방송을 진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죠. 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네. 누구를 만났는데 네.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서 피아노를 석사까지 전공하고 또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고 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원가에서 네. 유명한 선생님으로 이름을 떨치고 계시는 분을 만났어요. 네네. 이제 조교가 5명이 있다는 이야기도 이야.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성악과를 나오시고 미국에 가서 국제 변호사가 되신 그런 분도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보로딘의 이 DNA를 받은 음악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있다. 네, 현재도. 알겠습니다. 아주 저희 질문에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또 피해가는 스킬 잘하긴 했습니다. 자, 발라키레프도 러시아 5인조 중 한 사람이었죠. 러시아 5인조는 네, 어떤 모임입니까? 사실 19세기 중반에 러시아 민족주의 작곡가 그룹이었습니다. 네. 멤버를 들으시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먼저 발라키레프고 전람회의 그림을 작곡한 무소록스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사르 큐이라는 사람, 알렉산더 보로딘 그리고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인데 사실 여기서 발라키레프라는 작곡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보로딘의 음악은 러시아 5인조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네, 이 러시아 5인조의 모임은 보로딘의 음악 인생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가장 큰 것은 작곡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동력이 되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러시아 5인조는 서구의 낭만주의와 대항해서 러시아만의 지역적인 민족적인 특수성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결성이 됐고 작품에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뜻을 함께했던 보로딘도 러시아의 민속 음악의 리듬과 선율, 화성 등을 작품에 사용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음악의 시작인 서구 음악의 전통적인 형식을 따를 때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보로딘도 교향곡이나 실내악, 관현악곡에서 자신만의 개성적인 형식을 발전시켜 나갔고요. 러시아적 감각을 잘 살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리스트와도 인연이 있었다고 하죠. 리스트가 사실 이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를 소개할 때 얽히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리스트가 사교적이었던 것 같고 또 전 세계를 이미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했기 때문에 발이 넓었던 것 같거든요. 이 리스트가 보로딘의 음악을 듣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1880년에는 보로딘이 독일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고요. 이 일로 보로딘은 러시아 밖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리스트는 사실 이렇게 재능 있는 작곡가들을 소개하고 연주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인물인데요. 리스트의 작품 체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리스트를 깊이 존경한 보로딘은 오늘 소개하는 작품인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를 리스트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작곡가로 화학자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 보로딘은 그의 아내를 간병했던 걸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보로딘이 1859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양 중인 아내 피아니스트였던 에카테리나 프로토포포바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1859년부터 3년간 유럽 여행을 보로딘이 하게 되는데 서구의 음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이후에 결혼에 성공을 했는데 아내가 워낙에 병약했어요. 그래서 보로딘이 아내를 계속 간병해야 됐다고 합니다. 성품이 좋았던 보로딘 곁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고양이도 여러 마리 길렀다고 해요. 그리고 보로딘의 아내인 에카테리나는 여성 권리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로딘도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의 권리와 교육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성의과대학을 설립하는데 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음악대학이 아니라요? 네. 그런데 이 보로딘과 아내는 건강 문제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지하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이 보로딘이 화학자로, 의사로, 작곡가로 바쁜 삶을 살면서도 아내를 돌보는데도 헌신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작곡가로서의 첫 발표, 데뷔작은 뭡니까? 네, 30살에 발라키레프를 만나기 이전의 보로딘의 작품들은 사실 예. 아마추어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 근데 1862년에 발라키레프를 만난 이 화학자 보로딘은 본격적인 음악 공부에 몰두하면서 교향곡 1번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5년 후인 1867년에 이 교향곡 1번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연을 하게 되는데 발라키레프가 나중에 이 곡을 지휘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주선으로 1880년에 독일의 초연에서도 성공을 하게 되면서 독일에서도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죠. 그렇군요. 오늘의 주제 음악인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는 언제 작곡됐습니까? 1880년에 작곡이 됐어요.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 황제 즉위 25주년 기념 행사로 기획된 회화적 장면 중 하나로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사실 이 행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로딘이 작곡한 이 교향시만이 인기 있는 연주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초연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880년 4월에 러시아 오페라단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초연이 됐고 초연의 지휘는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맡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란츠 리스트에게 헌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까? 이 코카서스 지역의 초원에서 러시아인과 아시아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생생하게 그려낸다고 어허. 합니다. 이 보로딘이 이 장면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악보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거든요. 광막한 중앙아시아 초원의 고요함 속에 낯설지만 평온한 러시아 노래가 울려 퍼지듯 들려온다. 아득히 먼 곳에서 말과 낙타의 발소리에 묻어 동방음악의 독특한 선율이 들려온다. 이 지방의 토착민인 상인들의 행렬이 다가온다. 러시아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끝없이 황야를 지나는 그들은 불안한 기색도 없이 다시 긴 여행을 계속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행렬은 멀어지고 러시아 노래와 동방의 노래가 어우러져 하나의 하모니를 이룬다. 그 메아리는 점차 초원의 공기 속으로 사라져 간다. 한마디로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의 악기의 음색과 조화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했고요. 마치 선율을 그림으로 그린 듯한 이런 것을 이제 교향적 음화라고 부른다고 해요. 소리를 마치 그림으로 보는 듯한 그런 성격을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음악을 듣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떤 점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까요? 처음에 저는 굉장히 평화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품의 서두에서 보로딘이 묘사하고 있는 이 주변 지역의 광활한 풍경은 매우 분위기가 뭐랄까요? 또 마치 우리나라의 이런 옛날 드라마에서 나오는 아침과 같은 풍경, 굉장히 고요한 느낌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를 상징하는 주제는 클라리넷으로 시작을 하지만 호른 솔로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동양의 주제는 잉글리시 혼으로 연주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오면서 솔로의 멜로디를 연주하는데 마치 무중력 상태와 같은 딱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그 느낌이 무엇인지 조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이동하는 분위기, 즉 이동하는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 현악기들이 현을 손으로 듣는 피치카토가 나타나고요. 이 피치카토는 말과 낙타의 발굽 소리를 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느낌에서 행진곡과 같은 성격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로딘의 풍부한 음향이 나타나는데요. 서정적인 부분에서는 사막을 함께 여행하는 러시아인과 아시아인의 조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면모를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처음에 고요한 느낌, 그리고 상인들의 행렬, 그리고 그것이 어우러지는 느낌을 받는데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일단 처음 들었을 때 음향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던 독일의 음악이나 프랑스 음악과 또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그리고 아침에 굉장히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이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태양쌤이 개인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일단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하. 처음에 저는 제목만 딱 봤을 때는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한 2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진짜 15분에서 20분 정도 서사는 그려야 이게 스토리가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만한 연주들이 거의 다 7분대에 끝납니다. 역시 화학자. 우리 클래식에서 네. 정말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러닝 타임이 좋다. 근데 러닝 타임 너무 좋아요. 네. 사실 긴 곡 저도 특히 러시아 곡이 긴 곡이 많아요. 또 예를 들어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같은 건 1악장이 벌써 20분이 넘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 방송에서 들려드릴 때도 부분을 들려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길이 참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향적으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동양적인 정취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러시아의 민속 음악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의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우리와도 좀 가깝지 않나? 중앙아시아를 동기로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익숙하게 들으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찬반이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제목이 붙어 있는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있어요. 제목이 있으면 청취자들의 상상력을 많이 가린다 이런 평이 있기도 한데 작곡가가 또 제목을 붙여놓은 경우는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서 소개한 보로딘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를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여러분 감상하시겠습니다. 보로딘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초원에서를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보로딘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작곡에만 더 전념을 했다면 더 많은 작품이 나와서
클래식 음악 스타의 한 획을 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당연히 그랬겠죠. 항상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음악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그게 그만의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작곡에만 전념하지 않고 일요일에 작곡가로 사셨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감상을 주는 작품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 보로딘의 오페라 중에서 아리아들은 몇 곡 쳐봤어요. 특히 이고르 공이라는 오페라도 쳐봤고. 근데 확실히 에너지는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렇군요. 자, 보로딘을 만약에 만날 수 있다면 나중에 저기 하늘나라 가서 만날 수 있다면 무슨 말 하고 싶습니까? 대화가 안 통하지 않을까요? 통역기를 가져가는 거죠. 화학 이런 거 참 약하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밖에서 우리 라디오 부스 밖에서 이제 제작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화학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화학이라는 과목의 교과서를 저는 본 적도 없는 것 같거든요. H2O2. 아니 도대체 화학이 뭘 다루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보로딘과는 그런 쪽 대화는 잘 통하지 않지만 작곡 얘기만 하면 되죠. 네, 그의 작품들은 제가 또 언젠가 많이 연주해 볼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전순옥님, 내가 있는 공간이 몽골 초원이라 생각하면서 음악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리님, 항상 느끼지만 정정 케미는 왜 이렇게 좋은가요? 듣기 흐뭇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또 이게 방어하는.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예술의 전당 근처에 있었는데 예. 그 국립오페라단 시간표를 보니까 1시부터 보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가려다 제가 또 2시부터 수업이라 가지고 아하, 그랬군요. 찾아가지 않았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강을 하고 왔습니다. 길 건너에 계시거든요. 자, 쇼비뇽 블랑님, 잘난 줄 알았지만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연말인데 화학자의 작곡가라니 정말 엄청난 분들이 있긴 있네요. 시샘과 선망을 동시에 가집니다. 쇼비뇽 블랑님, 솔직한 메시지 고맙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수정님, 중앙아시아에 초원하니까 소설 100년 같은 하루가 생각나요. 소설 배경이 중앙아시아 초원이거든요. 음악 너무 좋아요. 중앙아시아 초원 가보지 않았지만 음악을 들으니 눈앞에 펼쳐지는 건 어찌된 것인지요. 이런 말씀 원하는 바 아닙니까?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이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가보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고 또 예전에 러시아 상공으로 이제 비행기가 지나갈 때 그 보이는 풍경들이 있어요. 낮게 날 때.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떠올렸어요. 근데 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 상상할 때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답다. 왜냐하면 막상 봤을 때 실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저는 이제 취미로 솔직히 못한 지 꽤 됐지만 낚시를 좋아하는데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알려서 낚시를 네. 좋아하는데 낚시를 가서 고기를 잡는 순간보다 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를 손질하고 어떤 바늘을 끼울까, 그게 더 어떤 미끼를 할까, 그리고 날씨는 어떨까 이런 걸 상상하는 그 시간이 전날 밤에 가장 설레거든요. 우와. 네, 근데 막상 물고기 잡으면 막 비린내 나고 이게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 여행이라는 것도 계획할 때 그 설렘이 그렇죠.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 실제로 가신 것보다 더 행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가시면 듣다가 이제 실제로 음악을 들을 때 그 감동이 더 크리라 겁니다. 이렇게 성향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지만 또 우리 태영 선생님께서 또 생각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진수정님 메시지 덕분에 저희가 또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소개해 주실 작곡가 누구입니까? 네, 제가 사실 오늘 독일 작곡가 작품 소개해드리려고 하다가 한 주 네. 미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도이치로 갑니까? 네, 여러분 모두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작곡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누굽니까? 합니다. 너무 유명한데 B로 시작하는 작곡가로. 그렇군요. 네, 독일에 유명한 3명의 B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상상하게 만드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또 다른
다음 주에 연주는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입니까?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현악 앙상블인 그 조이 오브 스트링스와 함께 오페라 라보엠의 하이라이트를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또 세종시로도 갈 예정입니다. 예술의 전당 매달 며칠입니까? 12월 10일이에요. 12월 10일. 네. IBK에서 하나요? 네, 맞아요. 축하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조이 오브 스트링스와 함께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을 했는데 또 조이 오브 스트링스에서 오페라를 좋아해 주셔서 이번엔 보엠으로. 네, 제가 피아노도 치면서 제가 현악 앙상블의 지휘도 하면서 우와, 잠깐만. 네. 그럼 성악가는 없이? 성악가 있습니다. 성악가는 이제 소프라노 서선영 교수님 그리고 테너 최현희 선생님이 나오시는 그래서 주요 장면들을 연주해 드릴 겁니다. 그 보엠은 참 아리아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주옥 같은 멜로디를 쓴 예. 작곡가입니다. 참고로 푸치니는 소프라노와 테너를 좋아해서 바리톤 마르첼로와 쇼날은 아리아가 없습니다. 바리톤은 거의 모든 오페라에서 아리아가 잘 없어요. 뭐 서부의 아가씨도 있고 뭐 에드가에도 있기는 하지만 네. 거의 없고 또 이제 제가 푸치니를 공부해 보니까 사냥도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저는 나중에 푸치니를 천국에서 만난다면 네. 이 부분은 꼭 따지고 싶습니다. 왜요? 어떻게 바리톤한테 이렇게 아리아 변변찮은 아리아 하나 안 지어줄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중창에서 아름다운 내성을 담당하죠.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런 일정을 저는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10일에 연주 잘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태양샘 보내드리면서 이번에 들으실 곡 리스트의 파가니니 주제이한테 연습곡 6번 A단조입니다. 피아니스트 다릴 트로포노프가 연주합니다.